자, 문법 요소를 한번 볼 거예요. 그쵸? 외우는 양이 많아요. 의문 변동만큼이나. 그쵸? 볼게요. 자, 문법 요소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이야. 그치? 그래서 특정한 어휘, 단어들, 어미라고 나와 있고 또 조사라고 나와 있는데 어미에 동그라미 치고 조사에 동그라미 쳐볼게. 먼저 어미의 짝은요 어간이에요. 그치? 조사의 짝은요 체연이라고 해서 명사예요. 어간과 어미는요 뭐뭐다로 끝나는 말에 들어갑니다. 그쵸? 자, 먼저 여기 볼게. 요 어간과 어미를 한번 볼게요. 그치? 요 어간과 어미를 보면요. 자, 국어에는요 뭐뭐다로 끝나는 말들이 있어요. 뭐뭐다로 끝나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용언이라고 해. 그럼 용언은 뭐냐?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와 상태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야. 그리고 서술의 자격을 주는 조사이다가 뭐뭐다로 끝나. 근데 이렇게 뭐뭐다로 끝나는 말들은 어떻게 구성되냐면 변하지 않는 어간과 그 뒤에 붙는 어미로 구성이 돼요. 그치? 그래서 선생님 계속 말했어. 어간은 기본형을 만들어서 그치? 거기에서 다를 뺀 게 어간이 되는 거고 변하지 않고 고정이 됐고요. 쓸까? 고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쵸? 그리고 이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기본형에서 다를 빼면 어간이야. 그 어간 뒤에 붙는 게 어미고 어미는 또 위치에 따라서 선, 말, 미가 있어요. 우리 시제나 높임에 관여하는 그치? 선어말 어미와 어절 끝에 오는 어말 어미가 있는 거야. 그럼 이 어말 어미 뒤에는 뭐가 오냐면 띄어쓰기가 있거나 문장이 끝나.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로 마무리가 되는 거야. 어말 어미 뒤에는 띄어쓰기가 있거나 문장이 끝나거나. 이해됩니까? 이 어말 어미의 예로 뭐가 있냐면 문장을 끝내주는 종결어미 또 어말어미야. 그래서 우리 상대높임법을 실현할 때 뒤에 어미를 바꿔가지고 상대높임을 실현하잖아. 그런 종결어미. 그 다음에 전성어미 같은 게 있는데 그 전성어미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시제를 나타낼 때 뒤에 명사를 꾸며주게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 연결어미도 있는데 연결어미는 대표적으로 뭐냐?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 같은 것들. 그러니까 물론 전성어미의 관형사형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고 연결어미도 본용언, 보조용언을 연결해주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치? 시험 범위를 기반으로 했을 때 요런 것들이 있다. 됐니? 응. 자, 그래서 이 어간과 어미 그리고 접사가 오죠. 자, 접사 세모 치고 접사는 근에 붙어서 어근에 붙어서 뜻을 제한하거나 그치? 더해주는 거야. 오케이? 어근에 붙어요. 근데 만약에
용언에 접사가 붙으면 접사까지 어간에 포함입니다. 얘는 어간에 포함이 됩니다. 뭐뭐다로 끝나는 말이라면 어간에 포함이 되는 게 접사예요. 그럼 이 짝꿍을 잘 봐야 돼. 어간의 짝꿍은 엄이고 접사의 짝꿍은 어근이고, 그치? 조사의 짝꿍은 채연이라는 명사구나. 이 짝꿍을 좀 생각을 해주세요. 어간의 짝은 어미, 어근의 짝은 접사, 채연, 명사의 짝은 조사. 오케이, 요런 것들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뭐 높임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사동, 피동, 그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위주로 볼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법의 목적은 뭐냐? 원활한 의사소통이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되겠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문법 요소의 종류를 볼고요. 먼저 높임 표현을 볼 건데요. 화자가, 그럼 여기서 화자는 누구냐? 말하는 사람이야. 어떤 대상이나 청자야. 그치? 이 어떤 대상은 주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일 수도 있고 부사어일 수도 있고. 우리 청자는 누구지? 듣는 사람이죠. 그치? 그럼 높고 낮은 정도 봐봐. 높은 것뿐만 아니라 낮은 것까지 언어적으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걸 높임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높임 표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고요. 그쵸? 이게 뭐냐? 높이는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누구를 높이냐에 따라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으로 나뉩니다. 자, 먼저 주체 높임. 서술의 주체라고 돼 있는데요. 서술의 주체는 결국 뭐냐? 주어야. 그럼 주어는 뭐냐? 그 서술어를 행하는 사람. 맞니? 그 작용의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높임이랑 간접 높임이 있는데요. 두 개로 나뉩니다. 직접과 간접으로. 직접이 일반적인 거고요. 간접 높임이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간접 높임은 주체와 관련된 걸 높이는 거야. 그래서 간접적으로 높이는 거야. 얘는 뭐를 사용하느냐? 선어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선어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높이는 방법이 있어. 먼저 1번. 주격 조사. 조사의 짝꿍은 선생님 뭐라 그랬지? 채연 명사라 그랬지. 엄마도 명사고 아빠도 명사고 할머니도 명사, 선생님도 명사, 할아버지도 명사란 말이야. 그걸 주어로 만들기 위해 선생님께서, 그치? 아버지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주격조사께서와 2번. 어간 뒤에 붙는 선어말 어미 의시. 그럼 여기 봐봐. 여기 지금 의시 앞에 붙임표가 있죠. 맞니? 요 붙임표는 앞 뒤에 다른 말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는 선어말 어미니까 선어말 어미 앞에는 뭐가 와야 될까? 어간이 와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선어말 어미 뒤에는 뭐가 와야 될까? 어말 어미가 와야 되지. 물론 또 다른 선어말 어미가 올 수도 있어. 근데 결국에 그 덩어리의 끝은 어말 어미여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특수어휘, 계시다, 주무시다, 거기에 잡수시다 정도를 포함했어요. 우리는 외울 때. 오케이? 그럼 봐봐. 주의해야 될 거 주의.
여기 지금 시가 들어갔다고 해서 얘 선어말어미 아닙니다. 왜냐면 얘가 선어말어미면 개다, 주무다가 말이 돼야 돼. 이해되죠? 특수어휘다 라는 거 구분해 주시고, 간접 높임에는 계시다, 주무시다 같은 특수어휘를 사용하지 못하고요. 선어말 어미를 사용합니다. 본문 보면서 더 정확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 객체 높임은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목적어,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는요. 누구를에 해당하는 거고요. 부사어는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높임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사람의 목적어와 사람의 부사어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것으로 먼저 부사격 조사께를 사용해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그 다음 두 번째 특수어휘를 사용하는데요. 자, 모시다 아래에 배다를 써주시고요. 이 모시다 배다는 목적어를 높이고요. 들이다 여쭈다는 부사어를 높이게 됩니다. 그 다음 상대 높임은 청자가 대상이야. 높이거나 낮추는 거. 높이거나 낮추는 거. 그래서 주로 뭐를 통해 드러내느냐? 종결 어미를 통해 실현이 되고요. 이 종결 어미는 크게 공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격식체와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비격식체가 있습니다. 격식체와 비격식체. 됐나요? 됐나요? 그럼 옆에 뭐가 있냐면 어미가 나와 있어. 자, 어미는 어간 뒤에 붙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문법적 기능을 해.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먼저 와야 되는 먼저 선, 어말어미 앞에 오는 선어말 어미가 있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오늘 할 높임이나 시간과 관련될 거야. 그래서 우리 높임과 관련된 거 뭐 있었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있었지. 그치? 그 다음 어말 어미는요. 끝에 오는 거고, 문장의 종결 어미, 연결 어미, 그치? 그 다음 플러스 전성 어미, 성격, 특정 기능을 하게끔 해주는 전성 어미가 있습니다. 그럼 옷이었다를 볼게요. 옷이었다를 볼게. 담비야, 옷이었다의 기본형은 뭘까? 얘를 사전에서 찾으면, 그치? 옷이었달까, 옷이달까, 오달까? 오다야. 그럼 얘의 기본형은 오다야. 그럼 혜윤아, 선생님 기본형에서 뭐를 빼면 어간이라 그랬지? 다를 빼면 어간이지. 그치? 그래서 뭐가 어간이 되고 오가 어간이 되는 거야. 그치? 어간 뒤에 붙는 건 어미라 그랬지? 그럼 제일 끝에 오는 어미가 어말 어미야. 됐니? 제일 끝에 오는 어미가 어말 어미고 그 사이에 오는 게 선어말 어미야. 그래서 높임과 관련된 시. 근데 혜윤아, 이 높임은 주체 높임이야, 객체 높임이야, 상대 높임이야? 시는? 주체,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밖에 안 되지. 그 다음에 어시라는 시제, 이때 시제는 우리 과거 시제를 뜻하죠. 됐나요? 그 다음 아래 보면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는데요. 격식체는요. 공식적이고 의례적이 뭐냐면 예의를 갖춘 거야. 그치? 형식적인 표현으로 예의를 갖췄다.
심리적 거리감도 드러나. 너 친구들이랑 얘기하다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거리감이 느껴지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라는 등급별로 나온 거고요. 이때 하십시오와 하오 사이와 하게와 해라를 끊어줘. 왜? 하십시오, 하오는 높임. 그치? 그 다음 하게랑 해라는 낮춤이니까. 그쵸? 비격식체는요, 좀 더 부드럽고 정감 있는 표현으로 심리적 거리감이 좁아져. 친한 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래서 친근감을 드러내고요. 해요가 높임, 해가 낮춤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우리 높임을 먼저 볼게요. 자, 자습서 206페이지입니다. 자, 높임 표현은 화자, 말하는 사람이 어떤 대상이나 청자의 높고 낮은 정도를 어떻게 구별했냐? 언어적으로 구별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해서 표현하는 게 높임 표현입니다. 중요해요.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얘가 기준이야. 높임 대상에 따라서 주체, 객체, 상대 높임으로 나눕니다. 그럼 이때 주체 높임은 뭐를 높인다? 주어를 높인다. 주어는 문장의 주체. 그래서 주어는 누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는 누구를, 부사어는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상대는 누구를 높이는 거다? 듣는 이인 청자를 높이는 거고요. 우리말은 상대 높임법이 가장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외국인에게 높임말을 가리킬 때 마지막에 요를 붙이라고 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가장 발달돼 있는 높임법입니다. 상대 높임법이. 볼게. 오늘 급식이 뭐지? 선생님께서 알려준 거야. 그럼 봐봐. 알려주셨다. 이게 서술어야. 누가 알려준 거야? 혜인아, 누가 알려준 거야? 선생님께서 알려준 거지. 그럼 누가에 해당하니까 선생님께서가 주어야. 그럼 선생님은 말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높여야 할 대상이잖아. 그쵸? 그래서 뭐를 했어? 깨서라는 주격 조사를 사용했어. 그쵸? 그리고 알려주셨는데를 볼게. 알려주다에 라는 어간에 시와 업과 요렇게 구성이 된 거야. 이때 알려주다가 어간, 시와 어시 선어말 어미, 는데가 끝에 왔잖아. 끝에 오는 어미는 어말 어미야. 이때 요 시가 뭐를 높이는?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지. 그럼 이때 주체, 주어가 누구였어? 선생님이었지? 맞니?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시가 선생님을 바로 높여. 그럼 우리 이거 뭐야? 직접 높임이야. 됐나요? 그리고 엇은 있다 하겠지만 우리 엇은 무슨 시제라 그랬지? 과거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였지. 됐어? 그래서 주체를 높였어.
근데 위에 문장도 봐봐. 오늘 급식이 뭐지? 라고 했어. 이때 청자 누구지? 친구지. 맞니? 그럼 높인 거야, 낮춤이야? 낮춘 거야. 됐니? 낮춘 것도 상대 높인 법이지. 그치? 높였냐 낮췄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현아가 얘기해. 선생님께 여쭤봐. 그럼 여쭤봐가 뭐냐면 서술어야. 누가 여쭤보는 거지? 누가 물어보는 거지? 은혁이가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은혁이가가 주어야. 그럼 혜윤아, 은혁이가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야? 선생님에게, 선생님한테지. 그치? 그럼 선생님께가 부사어야. 그럼 현아 입장에서는 부사어인 선생님을 뭐 해야 돼? 높여야 되는 거잖아. 맞니? 그래서 깨라는 부사격 조사를 사용했어. 부사어에 붙으니까 부사격 조사고 주어에 붙으면 주격 조사입니다. 그리고 여쭈어봐. 여쭈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고 있고요. 과로 끝났잖아. 이거는 상대인 은혁이를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야? 낮추는 거지. 상대를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됐나요? 선생님 필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주체를 높이는 거에 세모, 객체를 높이는 거에 네모, 상대 높임법에 동그라미 요렇게 표시를 할 거야, 문장에서. 됐나요? 그치? 됐어? 아래 볼게. 자, 먼저 주체 높임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체 높임이란 주체를 높이는 거야. 이때 서술의 주체는 결국 뭐야? 주어고. 그치? 주어는 누가, 폭넓게 무엇이까지에 해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해. 이가 대신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하고 선어 말어미 시를 사용하고 어간 뒤에 그 다음 계시다, 잡수시다와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합니다. 됐나요? 됐나요? 근데 봐봐. 우리 요 예문에서는 은혁이가 선생님을 어떻게 높였어? 직접 높였었지. 그치? 근데 참고로 주체 높임은 무슨 높임도 있죠? 간접 높임도 있죠. 그쵸? 그쵸?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가 나왔어. 그럼 봐봐. 요거 맨 마지막이 서술어지. 그치? 그럼 혜윤아, 뭐가 있는 거야? 말씀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주어야. 그래서 요 의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뭐를 높이냐?
말씀을 높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은 누구야? 교장 선생님이지. 그치?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높여야 할 교장 선생님의 말이니까 관련이 되게 깊은 거잖아. 맞아? 우리 이렇게 의시를 통해 높이고자 하는 대상과 관련 깊은 것을 높이는 걸 무슨 높임이라고 합니까?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문제를 보면서 더 보긴 할 겁니다. 담비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객체 높임을 볼게요. 객체 높임은 목적어가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로 뭐가 있지? 목적어, 누구를, 무엇을에 해당하는 게 목적어고요. 부사어, 누구에게, 누구한테. 물론 장소를 나타내는 것도 있긴 한데 높임법이니까 부사어는 많으니까 사람과 관련된 것만 선생님 할게. 그치? 얘가 지시하는 대상 객체를 높입니다. 그래서 부사어를 높일 때 부사격 조사 깨를 사용하고요. 그치? 그 다음 봐봐. 여쭈다와 들이다를 사용해. 얘 부사어를 높이는 특수어휘. 그 다음 모시다와 보다 대신에 되다 같은 것들. 얘가 목적어 높이는 특수어휘지. 즉 조사와 특수어휘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 상대 높임을 보면요.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으로 종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치? 그래서 모지, 과처럼 격식 없는 종결 표현. 그럼 모지, 바가 뭐냐면 뒤에 요를 붙일 수 있지. 모지요, 과요, 되지. 맞니? 그럼 얘는 해체야. 그럼 우리 해체는 비격식체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격식 없는 종결 표현이 사용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봐. 학급 회의 같은 상황이나 선생님과 대화할 때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격식 있는 표현, 격식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문장의 종결 표현이라고 나와 있거든? 맞니? 봐봐. 감탄문은 감탄하는 거지. 청유문은요, 청자만 행동하는 거야. 듣는 사람만. 아니야.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이야. 화자와 청자가 같이 행동하는 거고, 명령문은 청자만 행동하는 거. 의문문은 물어보는 거. 그래서 의문, 명령, 청유, 감탄이 아니면 평서문이야. 평범한 서술. 오케이. 다음 넘길게요. 그래서 여기 봐. 참고자료를 볼게요. 요거 별표. 높임법에서 고난도는요, 상대 높임법에 각각 어떤 문장체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래서 격시체 하십시오는요, 아주 높임의 등급이고요. 하오는 예사 높임이에요.
그래서 하십시오는 뭐냐? 봐봐. 뭐뭐 습니다. 비읍니다. 비읍니까? 그치? 그 다음에 뭐뭐 십시오. 뭐뭐 시지요. 요런 것들이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라고 한다면 어미에 비읍이 들어가는 게 포인트야. 근데 시지요만 좀 예외적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원래 요가 들어가면 해요체인데, 그치? 시지요만 하십시오체야. 하오체는요, 당연히 뭐뭐 오로 끝나는 거. 근데 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오로 끝나는 건데, 그리고 뭐뭐 구려. 감탄형으로 구려. 하오는 요즘 안 쓰니까 하오는 구려 이렇게 외우라고 했고, 그치? 그 다음에 비읍 시다가 있어. 그거를 잘 봐야 돼. 왜냐면 원래 비읍이 들어가면은 하십시오체가 많았잖아. 그치? 근데 비읍 시다는 하오체야. 됐나요? 그 다음 그럼 요거 두 개가 결국 뭐야? 높임과 관련된 거였고, 그 다음 하계체 예사낮춤, 해라체 아주낮춤으로 둘은 뭐랑 관련돼 있어? 낮춤과 관련돼 있습니다. 그쵸? 하계체는요, 모모개, 모모네, 모모새, 모모구먼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고, 해라체는 글 쓸 때 우리 기본형이야. 그냥 뭐뭐 다. 맞니? 뭐뭐 니 이런 것들. 글 쓸 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이 문장들 있지. 상대높이법은 정중한 격식을 차려 표현하는 격식체와 정감 있고 격식을 덜 차려 표현하는 비격식체로 나눌 수 있다. 이런 거 그냥 해라체야. 이해되죠? 그쵸? 오케이. 됐니? 됐니? 그 다음 비격식체에 해요체가 있어. 얘는 높임인데 얘 포인트는 뭐냐? 요가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야. 근데 뭐랑만 구분하면 돼? 요 시지요랑만 구분해주면 돼. 시지요는 하십시오체인데 그걸 제외하고 요가 들어가면 무슨 체라고? 해요체라고. 해요는 두루 높임이고 해체는 두루 낮춤이야. 그래서 해체는 해요체에서 요를 빼면 돼. 그럼 이 말은 뭐냐? 요를 붙일 수 있다는 거지. 왜? 요를 붙일 수 있으면 해요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라체와 해체를 구분할 때는요, 요랑 결합이 가능한지를 보는 거야. 그래서 가능하면 해체, 가능하지 않으면 해라체야. 낮춤 중에서 헷갈린다면. 그러면 우리 아까 얘 친구 한번 봐봐. 급식이 뭐지라고 했지? 그치? 그럼 이거 반말이란 말이야. 맞니? 근데 뭐지? 요를 붙일 수 있지. 그치? 그럼 얘는 낮춤 중에서도 무슨 체야? 해체인 거야. 뒤에 요를 붙일 수 있으니까. 이해돼요?
헤라체와 해체 중에 해체야. 그러면 현아의 말도 한번 볼까? 여쭈어 봐라고 했지. 맞니? 여기 뒤에 뭐를 붙일 수 있어? 요를 붙일 수 있지. 봐요가 되잖아. 그럼 얘 역시 무슨 체야? 해체야. 그러니까 둘 다 비격식체가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그쵸? 여기 봐. 주체, 객체, 청자 사이에 상하, 높고 낮음 관계를 추정을 했어. 맞니? 적절하지 않은 걸 볼게. 친구는이 누구야? 주어야. 그치? 할머니를은 뭐야? 목적어야. 맞니? 모시다도 서술어고요. 시장에 간 것도 서술어야. 맞니? 그럼 봐봐. 모셨어. 갔어. 맞니? 누가 모셨어? 친구가 모셨어. 누가 갔어? 친구가 간 거야. 주어는 모두 친구야.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요거 선생님 할게. 주체, 객체, 상대. 친구를 높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주체는 낮췄으니까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거지. 할머니를 모셨는데 우리는 할머니는 뭐 해야 할 상대야? 높여야 할 대상이잖아. 맞아? 그래서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서 할머니를 높였어. 그럼 객체 높임 사용됐네. 맞니? 여기 니은도 할머니를 모시고니까 얘도 객체 높임. 모셨어 할머니를. 그러니까 객체 높임은 다 플러스야. 이해되죠? 기억 마저 볼게. 갔어야 종결어미지.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상대 높임법이거든? 우선 높였어 낮췄어? 높인 거야 낮춘 거야? 시장에 갔어는 반말이야 존댓말이야? 반말이지. 낮췄어. 우선 요거 판단해야 돼. 그치?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체인지를 봐야 돼. 담비야 이거 무슨 체일까? 그치? 뒤에 요를 붙일 수 있으니까 해체야. 그럼 혜윤아 얘 격식체야 비격식체야? 너무 좋아. 비격식체야. 니은 볼게. 니은. 역시 주어는 친구야. 주어 높일 필요 없어. 근데 모시다를 통해서 할머니를 높였어. 그리고 갔어. 요가 붙었어. 맞니? 그럼 이건 우선 상대를 높였지. 맞니? 그리고 요가 붙었으니까 해요체지 시지요가 아니니까. 됐니? 디귿을 볼게. 누가 모시고 누가 간 거야? 어머니가 모시고 어머니가 간 거지. 그럼 어머니는 어때? 높여야 할 대상이지. 그래서 뭐를 썼어? 깨서라는 주격조사를 사용했어. 주체 높였어. 맞니? 그리고 가셨다를 볼게. 가셨다는 어떻게 되느냐? 가, 시, 다야. 가시였다. 이때 시를 사용해서 어머니 자체를 높이잖아. 그럼 얘는 주체 높임 중에서도 직접 높임이지. 그쵸? 그쵸? 그리고 마지막을 봐봐. 다야. 얘 그냥 글 쓸 때 기본형이야. 뭐뭐 했다, 뭐뭐 하셨다. 글 쓸 때 기본형은 헤라체. 그럼 혜윤아 헤라체는 높임이야 낮춤이야? 낮춤이지. 요렇게 되겠지.
됐나요? 됐나요? 그럼 봐봐. 문장의 객체는 누구냐? 할머니야. 서술의 주체 누구냐? 친구야. 그럼 할머니는 친구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으니까 높이겠지. 모시고 라는 말을 쓰니까. 그치?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니은의 문장의 객체 역시 할머니. 서술의 주체 역시 친구야. 역시 똑같으니까 맞죠? 됐니? 그럼 봐봐. 문장의 주체는 어머니야. 말하는 이보다 많으니까 주체 높임이 사용이 됐지. 그치? 4번 볼게. 기역과 니은 문장에 말하는 이는 문장의 객체보다 나이가 많고 객체, 문장의 객체는 할머니인데 할머니보다 사회적 나이가 많거나 높을까? 그럼 객체 높이법을 사용하지? 않았겠지. 낮겠지.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그쵸? 5번 볼게. 기역과 디귿에 말하는 이는 각 문장의 청자보다 나이가 높거나 지위 봐봐. 말하는 이가 청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높으니까 상대를 높였어, 낮췄어? 낮췄잖아. 그러니까 맞죠. 됐나요? 됐나요? 그러니까 정답 4번이지. 이해되죠? 맞췄죠? 그쵸? 자, 2번 볼게. 선어말 어미를 통해 높임이 여기 윗줄 쳐봐. 선어말 어미를 높임을 통해 실현하는 경우는 얘는 뭐밖에 없냐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 하나야. 오케이. 오케이. 5번부터 볼게. 5번부터 봐봐. 많다라는 어간에 의시가 붙었고 니은이 붙었어. 그치? 그럼 봐봐. 의시가 주체야. 그럼 뭐가 많아? 걱정이 많지. 그치? 이거 간접 높임이야. 주체 높임 중에 간접 높임이야. 그럼 지금 어간에 의시가 붙어서 간접 높임, 주체 높임을 실현하고 있는 거 맞아. 4번 볼게. 고개를 들다야. 근데 거기에 시와 면이 온 거야. 우리 이렇게 어간이 리을로 끝날 때 시옷이나 니은이나 비읍이나 특정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리을이 탈락됐었지. 그럼 결국 시를 드러내는 거야. 그럼 고개를 드시는 거야. 그럼 누가 고개를 드시는지는 안 나왔어. 이해됐지? 그치? 얜 직접이야. 간접 높임 아니고. 이해돼? 드는 사람 자체를 높이니까. 증거를 대다야. 거기에 조가 붙은 거야. 그럼 이 시를 통해서 역시 주체를 높였어. 그치? 3번 영화를 보시는은 보다라는 어간에 시가 붙었지. 누가 보는 거야, 담비야? 아버지를. 그러면은 얘는 바로 아버지 높이니까 직접이지. 간접만 특이한 거니까 간접을 구별하면 직접이야, 나머지는.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럼 시를 통해 높인 거 맞네. 그치? 그러면 감기가 가시지 않는다인데 여기서 만약에 시가 높임이면 뭐를 높여야 돼? 감기를 높여야 되잖아.
근데 감기가 높일 대상이야? 아니지. 가시다. 고의 의미가 아니라 병이 낫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1번과 관련해서 가시다라는 말 자체가 있는 거야. 그치? 이거는 어떤 상태가 없어지거나 달라지다. 그럼 기본형이 가시다니까 이 가시가 뭐야? 어간이고 다만 어미인 거야. 그러니까 시가 어간에 포함된 거니까 어미가 아닌 거지. 됐나요? 그래서 2번의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오케이 넘겨볼까? 자, 이번엔 높임 표현을 한번 찾아볼게. 할머니께서 준 거야. 그럼 주었다가 서술어야. 그럼 우리 무엇을은 목적어지. 누구에게는 부사어지. 맞니? 누가 준 거는 주어지. 됐니? 근데 지금 주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주격조사 깨서를 사용했어. 그치? 그리고 주시었다의 시를 사용했어. 그럼 잘 봐봐. 누가 주신 거야? 할머니가 주신 거지? 그치? 그럼 당연히 직접이야. 간접만 특이한 거라고 했어. 그러면 높임의 종류는 주체의 높임이 쓰였어. 하나 더 해볼게. 이거 다 있잖아, 혜윤아. 이거 무슨 체지? 헤라체지. 그럼 헤라체는 아주 낮춤이지 격식 체중에. 그치? 높임이 실현되지 않은 거야. 됐나요? 그럼 봐봐. 할아버지께서 방에 계신 거야. 그러면 할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주격조사 깨서와 계시다 자체가 뭐야? 특수 어휘를 사용한 거지. 맞니? 그럼 봐봐. 누가 방에 계셔? 할아버지가 계시니까 직접이지. 맞니? 근데 참고로 한번 해볼게. 봐봐. 시간이 많으시다로 해볼게. 시간이 많으시다. 그러면 할아버지를 통해 주격조사 깨서 쓰인 거 맞아. 맞니? 그리고 여기 의시라는 선어말 어미도 쓰였어. 근데 혜윤아, 뭐가 많은 거야? 시간이 많은 거지. 근데 우리가 높여야 할 대상은 할아버지인데, 그치?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관련 깊은 거니까 얘 무슨 높임이야? 간접 높임이야. 요런 것만 좀 주의해주면 돼요. 그치? 그러면 이 말 될까? 할아버지는 시간이 계시다. 될까? 안 되지? 왜 안 돼? 간접 높임은 선어말 어미 의시를 쓰지 계시다, 주무시다, 그치? 이런 특수어휘 못 썼잖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손님 여기 있습니다, 습니다를 통해 손님이 청자지. 그치? 습니다, 비읍니다니까 무슨 체일까? 하십시오체지. 우리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이었지. 됐나요? 자, 그럼 봐봐. 여쭈었다가 서술어야. 여쭈었다가 서술어. 그러면 누가 여쭌 거야? 예지가 여쭌 거지.
그치? 맞니? 누구에게 할머니, 네모 쳐야 돼. 할머니께 여쭌 거야. 그치? 그래서 부사격 조사 깨와 여쭈다라는 특수 어휘를 통해 할머니,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실현된 거지. 참고로 해볼게. 이렇게 할게.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안부를 여쭈셨다라고 해볼게. 그치? 그럼 이렇게 보면 누가 여쭌 거야? 아버지지. 그럼 아버지는 높여야 할 대상이잖아. 그래서 깨서와 여기 시를 넣어준 거야. 여쭈다라는 특수어휘에. 그리고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 깨와 여쭈다라는 특수 어휘를 넣어준 거야. 이해됩니까? 혜윤이 이해돼요? 담비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아래 보면, 그치? 봐봐. 높임의 대상에 맞게 표현을 바꿔본다면요. 어머니를 높이기 위해 깨서 가시. 그치? 봐봐. 할머니가 높이니까 집을 댁으로 바꾸고요. 데리다 대신에 모시다를 쓴 거고요. 맞니? 누가 밥을 먹는 거지? 아버지가 밥을 먹게 되는 거잖아. 그럼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 잡수시다. 아버지야. 그치? 밥을 진지로 바꿨어. 그리고 깨 드린 거야. 이해됩니까? 담비 이해됩니까? 혜윤이 돼?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아래 볼게. 자, 잘못된 거. 우진아,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이 주어야. 그치? 맞니? 너 오래, 너도 주어야. 무슨 말이냐? 오는 거의 주어는 너야. 그치? 근데 그렇게 말한 주어는 선생님이야. 맞니? 근데 그 너에 해당하는 거에 시가 왔잖아. 그치? 그럼 이 시는 너를 높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올바르니? 아니지? 그치? 철수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 너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 우진이를 높일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께서 오라 시어. 그럼 누가 그렇게 말한 거야? 선생님이 말한 거야. 이해돼?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버스가 오셨어요인데 이 셔이 버스를 높여. 아니, 버스가 할아버지 거라고 해도 버스까지 높이는 건 과한 거잖아. 그러니까 시를 빼고 버스 왔어요가 된다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넘겨서 3번 볼게요. 지수가 청자야. 어머니께서가 주어야.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 널 찾지. 그럼 널이 뭐야? 목적어야. 찾으셔가 서술어야. 맞니? 그럼 봐봐. 어머니께서 찾으시는 거야. 그치? 찾으시는 거야. 어머니 직접 높여.
그리고 봐봐. 어가 들어갔어. 어. 맞니? 이게 어야. 시어의 줄입니까? 어야. 이거 무슨 채일까, 혜윤아? 우선 높임이야, 낮춤이야? 찾으셔가 지수를 높이는 거야? 낮추는 거지. 그럼 낮추는 게 세 개가 있었다? 하계체랑 헤라체랑 해체가 있었는데, 하계체는 개네세, 그치? 이런 걸로 끝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헤라체 아니면 해체야. 그럼 두 개 구분할 때 요를 붙여보라 그랬지. 찾으셔요. 돼, 안 돼? 되지. 그럼 얘 헤라체야, 해체야? 해체야. 지수야 라고 했어. 그럼 야는, 그치? 지수를 높이는 게 아니잖아. 맞니? 또 깨서는요, 객체가 아니라 주체잖아. 맞니? 너야. 너는 문장의 객체가 너야, 너. 대화의 상대도 너잖아. 둘 다 누구야? 지수잖아. 다른 인물이 아니지. 왜냐면 너라는 2인칭은 청자를 하는 거니까. 맞니? 급히는요,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어요. 찾으셔를 통해 문장의 주체인 어머니를 높이고 있는 거지. 왜냐면 찾으시어라는 의시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됐으니까. 그래서 3번의 정답 몇 번? 5번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이해되죠? 아래 볼게. 4번 잘못 사용한 거 봐봐. 습니다, 드렸다. 어머니께인 거야. 그럼 어머니께는 부사어야. 내가 주어야. 챙겨드리는 게 서술어야. 그러면 봐봐. 어머니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깨와 드리다 제대로 썼고, 맞니? 상대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 제대로 썼어요. 지금 막 거슬리는 거 없죠? 그쵸? 지울게. 봐봐. 아버지께서 높여야 할 대상 맞아. 그래서 들이시를 쓴 거 맞아. 그리고 주어. 할아버지라는 부사어를 높이기 위해 깨와 드리다를 사용했고, 청자를 높이기 위해 습니다 사용한 거 어색하지 않아요. 그쵸? 그 다음 봐봐. 교장 선생님이 축사가 계시겠습니다는 어색하지 않는데, 여기 지금 계시다라는 특수 어휘가 있잖아. 뭐가 있는 거야? 축사지. 맞니? 그러면은 이거는 축사는 축하는 말이잖아. 그럼 이거 간접 높임이지. 간접 높임일 때는 특수어휘 못 썼지. 정답 몇 번? 3번이지. 할아버지를 목적어야. 그럼 할아버지를 하기 위해 모셔다 드리다가 있고 비읍니다가 있어. 할아버지께 봉사하는 거니까 모셔다 주다. 그러니까 데려다 주다를 모셔다 드리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봐봐. 잘 봐. 나왔어. 뭐가 나왔지? 커피가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주체 높임 없지? 이거 올발라. 습니다 맞고, 주문하셨어. 누가 주문한 거야? 손님이 주문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아. 근데 오답으로 되게 잘 나오는 거,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라고 해. 그럼 얘는 올바른 말이야? 올바르지 않은 거야. 왜? 주문하신 건 손님이 주문하신 거니까 맞아. 근데 이 신 거, 나온 거는 커피잖아. 근데 커피를 높여야 하면 안 되지. 커피 높이는 게 아니지. 그래서 틀린 거야. 됐나요? 됐나요? 5번 볼게. 조건 봐봐. 주체 높임이 쓰여야 돼. 주체 쓰여야 돼. 객체 높이지 않아야 돼. 그치? 상대 높이지 않아야 돼. 맞니? 그리고 문장의 객체와 상대가 동일해야 돼. 근데 선생님 이렇게 할게. A, B, C, D로 할게. 됐어? 그럼 봐봐. 선생님께서 찾으셔. 주체 높임 쓰였어. 그치? 너를 목적어 높이지 않았어. 찾으신데 거기 요 붙일 수 있으니까 얘 해체지. 맞아? 그러면 C 또 됐어. 그리고 봐봐. 너를 너가 누구를 칭하는 거야? 청자를 칭하는 2인칭이잖아. D 정답 바로 1번이네.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좀 더 볼게. 봐봐. 그분께서 들이라셨어. 에이스였어. 근데 저분께 들이다고 했으니까 B가 안 쓰였어. 그치? 해체니까 C는 쓰였는데 D는 다르지. 저분이 청자는 아니잖아. 아버지께서 주셨어. 에이스였어. 동생에게 높이지 않았어. 그리고 상대 높임도 안 쓰였어. 높이지 않았어. 근데 D가 아니지. 객체는 동생인데 청자는 동생이 아니잖아. 그쵸? 봐봐. 할아버지께 드리다야. A 안 쓰였어. 객체 높임도 쓰였어. 얘는 맞아. 근데 D는 틀리지.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상대 주체 높임 쓰였어. 할머니의 치마, 그치? 높일 필요 없어. 안 높였어. 근데 상대를 높였지. 그치? 그리고 할머니의 치마가 청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D도 틀리죠.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